반갑습니다. 주역 행복 저세술의 저자 산천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지수사계입니다. 지수사계는 희소성을 갖는 양효인 구이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 굴한계입니다. 따라서 희소성을 갖는 양효인 구이는 마치 인순신 장군처럼 장군급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군급 스승과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원만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주역 개사와 효사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본문의 지수사계를 살펴보면 2.2 구국의 영웅 인순신 장군 지수사, 지수사계는 구이, 즉 구이는 이제 장군급 스승, 장군급 스승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런 계입니다. 장군급 스승. 이 이제 지수하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쉬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고 어려운 부분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수하기를 중지공계와 비교해 보면, 이제 지수하기를 중지공계와 비교해 보면, 중지공계가 모든 욕구가 발생하지 않은 행복의 바닥이라면, 지수하기는 그 바닥에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던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수하기는 이제 이 바닥에서 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두 번째 걸음, 첫 번째 걸음은 이제 지뢰복개 있고, 이제 두 번째 걸음이 바로 이제 이 지수사기입니다. 지수사기. 그리고 이제 중지공계가 가슴 속에 숨을 모아서 숨이 가득 찬 상태라면, 이제 지수사기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숨을 내뱉는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숨을 이제 내뱉으면서 정상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중지공계가 배가 부르거나 해서 식욕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주사기는 식용이 발생하여 처음보다 조금 더 배가 고픔을 느끼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공계가 산의 정상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축적한 상태라면, 이 주사기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중지공계가 모든 욕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사기에는 안전의 욕구가 발생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맨 처음 발생한 욕구가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고, 두 번째 욕구인 이제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이제 발생한 단계. 예. 그리고 행복에 비유한다면, 중지공계가 행복의 바닥이라면, 주사기는 행복의 꼭대기로 향하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디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지공계가 겨울에 씨앗으로 저장하는 행복이라면, 주사기는 봄에 새싹이 탄생하여 자라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새싹이 탄생하여 자라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사기는. 예, 지수사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음양의 비율이 5대1이고 하나뿐인 양요인 구이, 구이. 이 장군급 스승. 이 장군급 스승이 희수성 우선의 법칙에 따라서 계의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이는 상부에 부정하는 자기적인 유구가 있습니다. 예, 부정하는 자기적인 유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음인 육삼이 있으며 바로 아래에는 초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지공계가 자동차에 브레이크만 있고 엑셀이 없어서 멈추어 있는 상태라면, 주사기에는 이제 자동차에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이 있는데 저속의 2단 기어로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단의 기어 상태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공계가 스승이 없고 모두 무지몽매한 제자들 뿐인 상태라면, 이 주사기는 한 명의 스승이 나타나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는 아니지만 강건하게 다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 스승이 나타나서 5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중지공계가 국가의 실무자, 중간관리자,
지도자 등의 계층 및 계층 간에 모두 제자들만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주사계는 실무자 계층에서 이순신장과 같은 한 명의 강건한 스승이 나타나서 다수의 유순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 팔자가 지수사계라고 한다면 예, 이 인생 팔자와 이제 지수사계를 매칭을 시켜보면 전체적으로 음유가 다수를 차지하고 하나뿐인 양요인 부의가 희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전체적으로 유순하게 휴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을 점검하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강건하게 활동하면서 외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을 갖는 양요인 구이가 인생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 발전은 구애의 시기, 이 구애의 시기는 이제 뭐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이제 10대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10대. 구애의 시기에 인생의 중요한 사항들이 대부분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 초반에는 진보적인 첨단 사업으로 사업을 확정할 운이 있지만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서 굳을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사업의 대부분을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적인 사업체를 탄탄하게 지키는 대표로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초반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여행할 파트너와 이웃이 있지만 후반에는 서로 도와줄 파트너와 이웃이 없으므로 외롭고 고단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생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인생 이제 초반은 이제 파트너가 있는데 후반에는 좀 외로운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 팔자는 10대에 강건한 양의 기운이 많아서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체의 강건한 실무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니면 구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강건한 양의 장점인 이 창의력 그 다음에 비전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사업을 대외적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또한 위에서 도와주는 지도자급의 유순한 파트너 주변에서 도와주는 유순한 실무자급과 중간 관리자급의 이웃이 있으므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생 초반 잘 나갈 때의 기회와 명성을 잘 지키면서 인생 후반의 외롭고 겨울 같은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지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지수사계를 사계절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지수사계는 새싹이 탄생하여 자라는 봄에 해당합니다. 식물로 본다면 새싹에 해당하고 원형이정으로 본다면 원에 해당하고 인의예지로 본다면 인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본문의 주제인 행복으로 본다면 행복의 바닥에서 정상을 향해 두 번째 걸음을 내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주역 지수사계의 각효와 매솔로 욕구당에서를 매칭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사계. 예. 지수사계는 이제 음요가 5개. 음요가 5개. 그 다음에 귀한 양요인 구이. 예. 구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이. 예. 구이가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5개가 음요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음요는. 양요는 이제 욕구가 발생한 상태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유인 초유. 초유는 이제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인데 이제 지금 음요이기 때문에 이제 유순하게 이제 휴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요 바로 위에는 이제 양요인 이제 구이가 있습니다. 구이. 양요인 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이와 이제 간섭 작용을 갖습니다. 구이.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와 이 생리적 욕구와 이제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간섭 작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초육은 외부에 이제 호응하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육의 자기의 짝은 이제 구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구사가 없기 때문에 이 존중의 욕구와는 이제 상호작용을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괴의 주인공인 구이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하며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욕구가 발생하여 이를 채우기 위하여 강건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이는 상부에 부정하는 자기의 짝인 유고가 있으며
예, 구이는 이제 유고가 있습니다. 유고. 그리고 바로 위에는 음인 육삼이 있고, 바로 위에는 육삼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아래는 초육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또한 안전의 욕구는 애정과 소송의 욕구, 그리고 생리적 욕구와 간섭작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구이가 유고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면, 이 지우사기는 수집이게요. 지우사기가 수집이게요. 예, 한번 살펴보면 지우사기는 이제 초유, 이제 구이, 63,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65, 그 다음에 36 이렇게 있습니다. 지우사기인데 이렇게 됐는데, 이 구이와 이제 이게 이제 유고가 이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구이가 이제 여기 이제 음요로 바뀌게 됩니다. 음요로 바뀌게 되고, 위에 이제 유고는 이제 구호로 바뀌게 됩니다. 구호로 바뀌게 되면 이거는 수집이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집이계. 그래서 이제 이 안전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욕구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이와 이제 632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습작용, 구이와 632 에너지를 주고받는 가습작용을 하면 이 구이가 음으로 바뀌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3은 이제 그 93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는 이제 똑같고요. 그러면 지상경계 이렇게 간섭작용하는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이 구이와 초육이 이제 이 간섭작용을 하면 초구, 그 다음에 초육, 그 다음에 63, 그 다음에 64, 65, 36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지뢰복. 마지막으로 구이가 초육과 이렇게 이제 에너지 주고받는 간접작용을 하면 지우사기는 지뢰복계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지뢰복계가 지우사기로 상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간접작용. 이제 다음으로 이제 3요인 63. 63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3은 상부에 호가는 자기짝이 없으며 바로 아래에 양인 구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자기 초월의 욕구와 서로 상용작용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안전의 욕구와 간섭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요인 육사는 이 존중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사는 하부에 호응하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존중의 욕구와 이 생리적 욕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인 6호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호는 하부에 부정하는 자기적인 구이가 있습니다. 예, 구이와 이제 부정하는 짝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실현의 욕구와 이 안전의 욕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아실현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서로 욕구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호인 상륙은 자기 초월의 욕구에 해당하며 욕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유순하게 휴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륙은 하부에 호가는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초월의 욕구와 애정과 소속의 욕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이나 또는 양으로 자기의 상태를 변화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상과 같이 이제 지우사계는 희소성을 갖는 양요인 구이,
이 구이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이는 이제 장군급 스승, 장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장군급 스승, 장군급 스승이 이제 개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이는 이제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지금 발생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 네. 하여튼 이 질수하기는 이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장군급 스승이 활약하는 이러한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에서 이 스승과 그다음에 여러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원만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이 주역 괴사와 그다음에 효사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사계의 괴사를 주요 해설 참고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사계 원문. 지수사는 정인이 장인이라야 길고 무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수사계는 그러니까 곱게 맞춰야 하니 곱게 맞춰야 한다. 예. 곱게 맞춰야 한다. 그 다음에 장인이라야 길어. 그 다음에 허물이 없으리라. 예. 산천인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예, 해설. 지수하기는 아래의 소승계는 물을 상징하는 관계, 예, 물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초유, 그 다음에 구이, 육상, 관계. 위의 소승계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 예, 공계, 육사, 그 다음에 유고, 그 다음에 상유. 이렇게 공계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는 음양으로 본다면 양에 해당합니다. 예, 희소성 우승의 법칙에 따라서 음유가 둘, 양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에 해당합니다. 양. 그 다음에 공계. 이 공계는 음양으로 본다 음에 해당합니다. 이 전부 다 음이니까 이제 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가 양이고 위가 음이면 이거는 소음에 해당합니다. 소양, 뭐 소음, 태양, 태음 이렇게 이제 사상으로 본다면 소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아래가 음이고 소음에 해당합니다. 이게 잘못했네요. 소양이 아니고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은 계절로는 만물이 상을 틔우고 점점 성장하는 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지수학에는 양이 점점 자라는 봄에 해당합니다. 이 지수학을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위의 공기는 부드러운 흙에 해당합니다. 예, 토. 위는 이제 토에 해당하고 아래의 관계는 강한 물에 해당합니다. 물. 토, 극, 수. 예. 흙은 물을 제어하고, 예. 따라서 이제 흙은 물을 이기고 제하는 성질이 있는데, 지우사계에서 위에 있는 흙의 세력이 우세하고, 아래의 물은 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우사계는 양이 점점 성장하는 봄에 해당하는 계무, 양은 음의 무리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 이 인순신 장군 같은 이 장군급 스승이 이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상태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승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곱게 맞춰야 된다. 올바르고 곱게 맞춰야 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양은 음의 무리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하므로 장인이래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네, 장인. 산천이는 이 주역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장인. 주역을 35년 동안 이 주역을 공부를 했었는데 주역의 이 도를 깨달은 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인은 이제 여러 가지 장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청자를 만드는 도자기의 장인, 뭐 또는 이제 뭐 노래를 잘하는 뭐 가수도 어떤 장인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장인들이 많습니다. 장인.
다음으로 이제 이 지우사기의 이제 효사를 살펴보면, 효사를 주역에서 참고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우사, 효사 오문 초육, 초육은 이제 국민급 제자, 예, 국민급 제자인데, 국민급 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육은 사출 이유인이 부면 장이라도 흉하니라. 무슨 말이냐? 초육은 군사가 규율을 지켜 나아가니 그렇지 아니하면 착하더라도 흉하리라. 상전 살펴보면 상전, 초육, 상활, 사출 이윤이 신류하면 흉야리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군사는 규율을 지켜 나가야 하니 규율을 잃으면 흉하리라. 네. 무슨 말인지 이제 주역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역 해설. 네. 초육. 이제 이 초육은 이제 국민급 제자인데, 이 국민급 제자는 음으로서 아래 수승계 맨 밑에 자리 위치하고, 예, 음으로서 본다면 맨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는 이제 구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위에는 육상, 그 다음에 육사, 육오, 그 다음에 상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국민급 제자인데, 축적하는 힘이 아직은 미약한 어린 암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홍화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 초육의 짝은 구사인데 지금은 이제 음이기 때문에 자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급 스승과 이제 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장관급 제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짝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로 위에 양인 구이가 있습니다. 구이 바로 위에는 이제 예, 그 장군급 스승이 있습니다. 장군급 스승. 바로 위에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육은 음의 무리들이 지도자의 통수를 받는 지우사의 시기에 음으로서 통수를 받는 하부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며 올바른 자기의 자리도 아니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의 짝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바로 위에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육의 국민급 제자는 이 인순신 장군에게 배워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 장군한테 배우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제자가 좀 자기 자리도 아니고 조금 이제 아직은 그 어린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예, 규율을 이제 잘 지켜야 됩니다. 규율.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하여튼 스승에게 잘 배워야 됩니다. 예. 게으름 부리지 말고. 그래서 규율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착하더라도 흉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착하더라도 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국민급 제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급 스승에게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이는 이제 이 교의 주인공인 장군급 스승, 이순신 장군과 같은 장군급 스승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이는 제사여 중할세 길코 무구하니 왕삼성명이로다. 무슨 말이냐? 구이는 군사의 가운데에 있어서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니 왕이 3번 상을 하사는 명을 줬다. 예. 이제 구이는 이 하부소성계에서 이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리는 가장 좋은 계입니다. 주역에서. 그래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계에서 하나뿐인 귀한 양인 그런 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귀한 스승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소중한 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이는 이 구호, 이 대통령급 제자와 이렇게 이제 짝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는 스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3번 상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상절사법에서 상정구이, 상활, 제사 준길은 승전총례요. 왕삼성명은 해만방녀라.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제사 준길은 하늘의恩寵을 받. 예, 하늘의恩寵을 받. 예, 이 자리가 엄청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이, 예, 가운데 자리. 그 다음에 이 대통령급 제자하고 짝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왕삼성명은 온 나라를 품는 것이라. 예, 온 나라에 지금 스승의 역할을 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우사기에서 하나뿐인
기환 양으로서, 기환 스승으로서 시대의 스승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구이는 양으로서 아래 수승계의 가운데 자리에 위치하고, 예, 가운데 자리. 그 다음에 상부에는 공헌한 자기 짝인 유고가 있습니다. 유고. 예. 임진왜란의 시기로 본다면 이제 이 유고는 이제 그 선조임금을 보셨습니다. 선조임금을 이제 제자로 두고 있습니다. 제자. 그리고 어머니 무리들을 지도자가 통솔하는 지도자의 시기. 구이는 비록 올바른 자기의 자리는 아니지만, 예, 가운데 자리지만 올바른 자기의 자리는 아닙니다. 이 구의 자리는 유기가 올바른 자기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귀한 양으로서, 그 다음에 귀한 스승으로서 통솔하는 하부의 가운데 자리에 있으며 상부에 홍하는 자기의 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하는 자기의 짝이 이제 유고, 선조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의 가운데에 있어서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이는 질서의 시기에 엄을 바르게 통솔하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양이므로 올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 왕이 3번 상을 하사는 명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예. 왕이 이제 이 스승에게 3번의 상을 준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육삼을 살펴보면 육삼은 이제 도지사급 제자를 할 수 있는데, 도지사급 제자. 육삼은 사옥여시면 흉하리라. 무슨 말이야? 육삼은 군사가 혹 시체를 수레시키다면 흉하리라. 무슨 말이야? 상전 육삼. 상관. 사옥여시면 대무공리하리라. 예. 무슨 말인지 살펴보면 상전에서 말하기라. 군사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는 것은 크게 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이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육삼은 엄으로서 아래 소승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예. 육삼을 보면 지수학에서 초육, 구이, 육삼, 예. 육삼, 그 다음에 육사, 유고, 상육 이렇게 됐습니다. 지수사에서 이제 이 육삼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 도시사급. 예. 그 다음에 엄의 축적하는 힘이 극에 도달했습니다. 제일 높은 자리니까 이제 이 제자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 예. 그다음 바로 아래 양인 구이를 타고 있습니다. 구이. 이순신 장군. 이 장군급 제자보다는 지위가 높습니다. 이 장군급 제자보다는 이제 지위가 높은 그러한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군급 스승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육삼은 이 바로 아래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있지만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위가 낮은데 나의 스승이 맞나? 나의 스승이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육삼의 이제 자기 짝은 국가 원로와 이제 자기 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국가 원로급 스승이 없기 때문에 국가 원로급 제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짝이 됩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공안은 이제 자기 짝도 없습니다. 예. 공안은 자기 짝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육삼은 이제 이 제자는 이제 바로 아래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을 의심을 한다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스승이 맞나? 지도 낮은데. 하여튼 어떤 외로운 그러한 처지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미무리가 지도자의 통솔을 따르는 질서의 시기. 육삼은 통솔을 받는 하부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며 올바른 자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태롭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의심을 하면 이렇게 위태롭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믿어야 그러니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미 양을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혹 시체를 수레에 데끼면 흉하리라 했습니다. 절대 이 육삼은 이 구이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에서 해코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육삼이 이제 간혹 이제 이 지수사기의 개의 이제 시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임진왜란의 시기라면 이제 임진왜란의 시기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뭐 외적을 뭐 대항하는 뭐 그런 어떤 직책을 맡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체를 수레시키게 되니 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6.3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질서하는 것은 겸손하게 이 구의 이순신 장군에게 협조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이제 조화롭게 이제 처신하는 이제 처세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육사. 육사는 사자찬이 무구르다. 예. 육사는 이제 이 장관급 제자입니다. 장관급 제자. 이 장관급 제자는 군사가 자촉으로 진을 치니 허물이 없다. 무슨 말이냐? 상전 육사. 상활 자차무구는 미실상례라. 상전에 말하기를 자촉으로 진을 치니 허물이 없다는 것은 평상을 아직 잃지 않은 것이라. 예. 해설을 보겠습니다. 육사는 이제 장관급 제자인데 육사는 음으로서 상부소승계의 맨 밑에 위치하여 자리가 났습니다. 예. 보면 초육, 구이, 육상, 그 다음에 육사, 그 다음에 유고, 상육 이렇게 있으면 육사는 이제 장관급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관급 제자. 이 장관급 제자는 이제 하부에 이제 국민급 이제 스승과 이제 짝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급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짝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는 호응하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외로운 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육사는 어머니 무리들이 지도자의 통솔을 받는 지수자의 시기에 엄으로서 올바른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으로서는 이제 올바른 자기의 자리입니다. 이제 육사의 자리가 장관급 자리가. 예. 그 다음에 군사가 자촉으로 진을 치니 허물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육사는 이제 뭐 지금 보면 이 주인공이 구이 이제 이 구이와는 이제 뭐 아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자로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로서 이제 어떤 아주 특별한 뭐 중요한 역할 뭐 시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맡지 않고 지금 쉬고 있다. 음으로써 이제 쉬고 있기 때문에 진을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을 치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자기가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예. 가만히 있는 것도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가장 위험한 것이 이제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뭘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 대통령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어떤 직무를 이제 수행한다고 이것저것 일을 벌인다. 그러면 이거는 민폐입니다. 이거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가만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이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이 육사의 처지가 제가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도와주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사는 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만히 이제 이게 자기 자리에서 이제 가만히 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구의에서 이제 도움도 이제 가끔씩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흉하지는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유고. 예, 유고는 이제 대통령급 제자입니다. 대통령급 제자고 임진왜란으로 본다면 이제 그 선조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선조 임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고는 정유금이여던 이집원 하니 누구리라. 무슨 말이야? 장자 솔산이 제자 여시면 정이라도 흉하리라. 무슨 말이야? 유고는 밭에 새가 있거든 잡는 것이 이로니 허물이 없으리라. 큰 아들이 군사를 거느릴 것이요 작은 아들은 시제를 싣게 되니 곱게 하더라도 흉함이 맞다. 예. 상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전. 상활. 장자 솔사는 이중 행냐요. 제자 여시는 사부 당이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장자 솔사는 중으로 향하기 때문에 제자 여시는 부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 해설을 살펴보면 해설 유고. 유고는 음으로서 상부소승계의 가운데에 바르게 자리하고 예, 유고를 보면 초유,
92, 63, 그 다음에 64, 65, 그 다음에 상륙 이렇게 있습니다. 65는 이제 선조 임금, 대통령급 제자입니다. 선조 임금을 보시는데, 이 가운데 자리, 대통령 자리는 이제 이 소승계 가운데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하부 소승계에는 부정하는 자기적인 구위가 있습니다. 구위가 이제 장군급 스승인 이순신 장군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 구위가 있습니다. 구위가. 예. 그래서 어머니 무리들이 지도자의 통솔을 따르는 질서의 시기에 유고는 상부의 가운데 자리에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에 올바르게 있으면서 구위와 합하여 통솔을 따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밭에 새가 있거든 잡는 것이 이론이. 이 밭의 새가 바로 이순신 장군을 알 수 있습니다. 새. 밭의 새. 이 유고는 이순신 장군을 등용하는 거. 제자가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축적하는 거죠. 포용, 엄의 장점은 포용하는 겁니다. 포용. 이 교사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이 유고의 가장 이제 올바른 처신은 이 인순신 장군, 이 스승의 가르침을 포용하는 거. 포용만 해도 이제 아주 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큰아들이 군사를 거듭니까? 이 큰아들입니다. 이순신 장군. 올바른 자기짝이니까. 작은 아들은 뭐냐 하면 이제 이 큰아들 바로 밑이나 그 위가 이제 작은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아래에 있는 엄이나 뭐 구호가 뭐 장관급 제자다 또는 뭐 도지사급 제자들을 뭐 이렇게 뭐 이제 그 지휘관,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때 이제 지휘관을 이제 맡기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원균 맞죠? 원균이 인순신 장군 대신에 원군이 이제 상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해군 원군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은 이제 백의종군이라고 원군이 이순신 장군을 뺏어가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 그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왜군에게 대패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그 전함도 다 소실하고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를. 그래서 작은 아들은 원균과 같은 그런 작은 아들을 이제 군대 지휘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구위를 큰 아들 이순신 장군, 작은 아들은 원균이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유고는 이제 이순신 장군, 올바른 자기 짝을 등용을 하면 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사의 상륙은 이제 국가 원로급 제자입니다. 국가 원로급 제자. 상륙은 대군이 유명이니 개국 성가의 소인 물룡이니라. 상륙은 대군이 명을 내리니 나를 열고 갑을 계승하며 소인은 서지 말지니. 상전 상륙. 상말 대군 유명한 이정 공야요 소인 물룡은 필남 방해하세요. 무슨 말이냐? 상전에 말하기를 대군 유명한 공을 올바르게 하려는 것이요. 소인 물령은 반드시 나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륙은 이제 국가 원로급 이제 제자인데, 근데 제자로서는 지위가 너무 높습니다. 임금보다도 더 높은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상륙의 제자는 이 구위의 이순신 장군이 자기의 스승이 맞나? 자기의 스승이 맞는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륙은 자기 짝도 없습니다. 자기의 짝도 없고 어머로서 자기의 짝도 없고 그다음에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가 원로급이 의심을 하게 된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쓰지 마. 그러니까 소인은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대인이라면 이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공략, 그러니까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구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상륙은 엄으로서 상부소승계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하부의 소승계는 공하는 자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의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 원로급 제자는 올바른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엄으로서는 자기 자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엄의 무리들이 지도자의 통수를 받는 지도자의 시기에 상륙은 너무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의의 스승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밖으로 드러낸 것을 대군이 명을 내린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를 열고 갑을 계승함에 소인은 쓰지 말지라. 예. 소는 쓰지 말지라. 이 상륙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손이라서 상륙이 소인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게으르고 그다음에 소위는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 이제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이제 해코지나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짓, 양에 대해서 못된 짓, 박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높은 자리이면서 구의의 스승을 만약에 스승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게 되면 아주 현혹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국은. 절대 소인은 쓰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인은 엄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주요 근문의 지휘사에게는 필자가 보았을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 있어서 왜군이 이끄는 수백 척의 배를 고작 12척의 밖에 안 되는 배로 상대하면서 생직사 사석생의 각오로 모두 격파하고 국고양을 하려고 하던 장면이 연상되는 게임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개서 스승 노릇을 하는 하나뿐인 기한양인 구이에 해당하고 백의 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기용한 선조임금은 유순한 어민 유고에 해당하고 이순신 장군을 따르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은 유순한 어민 초육에 해당하고 이순신 장군의 주변에서 상부상조하면서 홍하고 있는 지방단체장은 유순한 어민 육삼에 해당하고 그 외 멀리서 이순신 장군에게 홍하고 있는 정부의 고관 및 국가 권력은 유순한 어민 육사와 상륙에 해당합니다. 예. 하여튼 그 효사에서는 이 구이의 스승을 모든 제자들은 협조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이는 자기의 능력을 양으로서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이제 발휘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예. 이제 뭐 자세한 사항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건너뛰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재밌습니다. 예. 건너뛰고 예, 건너뛰고 예.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상과 같이 지우사기는 음양의 비율이 5대1이고 하나뿐인 양요인 구이 예, 이 장군급 서서는 희소성 우선의 부축에 따라서 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구이는 상부에 부정하는 자기장 유고가 있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으로 본다면 구이가 유고는 선조임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에는 어민 육삼이 있습니다. 바로에는 초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기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도 있고 엑셀도 있어서 저속의 2단 기어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기는 한 명의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자기 자리는 아니지만 강건하게 다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주사기는 실무자 계층에서 한 명의 강건한 스승이 나타나서 다수의 유수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사 시절에는 천하의 백성들이 고충하게 해줄 수 있는 창의력과 멸사봉구하는 태도로 강건한 기력을 발휘하는 홍대한 실무자가 될 수 있다면 이순신 장군처럼 국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량을 갖추고 발휘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며 지수사 시절의 필수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수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사기는 모든 욕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발생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꼭대기로 향하는 두 번째 걸음을 내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두 번째 걸음, 두 번째 걸음이 바로 이제 이 주사기입니다. 또한 주사기는 봄에 세상이 탄생하여 자라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주사기를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에는 어미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뿐인 기한양이 하부소 성계의 맨 윗자리의 93의 자리, 93의 자리는 이제 도지사의 자리. 도지사의 자리에 위치하는 지상경계, 도지사급 스승이 있는 이제 지상경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 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본 강의에 대한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여 산천인이 더 보기란에 이렇게 주역 행복 처세술 종이책과 그리고 전자책을 쉽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서점의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주역 행복 처세술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